네, 푸틴발 핵공포로 검은 월요일로 시장에 얼룩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익에도 침묵의 시간이 좀 찾아올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많이 엄습을 했는데요. 여건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또 전략을 잡아봐야 될지 저희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한 줄 서머리 어떻게 해볼까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2660포인트를 하회했다는 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이렇게 하회됐다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을 보니까 증권사에서 밴드 하단으로 제시했던 거를 벌써 월요일부터 깰까 말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마조마했는데 생각보다는 지수 낙폭을 조금 깊게 나왔던 것 같아요, 차장님. 그렇습니다. 네. 우선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하방선을 잡은 2630포인트 정도의 그 지수를 설정을 해놨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 이런 외국인과 기관, 특히 유럽향 자금으로 그 판단이 되고 있는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지수의 하방을 받쳐주는 역할을 기관이 하기보다는 같이 외국인과 매도를 하게 되면서 낙폭을 조금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생각보다 빠르게 낙폭을 키우는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매매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이 정말 진바닥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예측보다는 빠른 대응과 뉴스 팔로우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장 움직임이 오늘도 전개가 됐거든요. 네, 눈에 띄셨던 부분들 좀 정리해 주세요, 오늘 장에. 오늘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래 대금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외국인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도, 그리고 이에 따른 그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성 물량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시장에서의 이런 자금 이탈이 빠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어떤 원자재 상승에 따른 그 환율이 원 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유가를 그 필두로 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중심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 원 달러 환율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고, WTI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최고가 근방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이런 그 현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연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다 우호적인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거래 대금도 굉장히 얕고 종목도 전시 상황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 뭔가 득을 볼 수 있는 종목들로만 굉장히 슬림화돼서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가장 찜찜했던 게 우리 시장 워낙 왜 이렇게 약하지라는 의문점들 많이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여건이 물론 그렇긴 한데 다이렉트로 오늘 1227원대까지 올라가가지고요. 단계적으로 더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환율 전망 어떻게 하세요? 환율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원자재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이 계속해서 그 가속화시키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시장의 이런 불안한 모습들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에 현재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그 이슈가 조금은 완화된다면 상승폭이 굉장히 환율이 빠르게 올라온 것처럼 다시금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1,200원을 훌쩍 뛰어넘은 그 환율 구간에서는 정부의 개입 역시 기대해 볼 만한 수준까지의 환율 상승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급등보다는 이제 조금씩 조금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경로를 좀 걸었으면 좋겠는데 증권사에서 오늘 1250원 본 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원화도 많이 주목하면서 보실 것 같은데, 달러 사재기가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잡을 수 없는 또 외환 시장의 움직임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출렁임은 계속해서 추적 관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수요일날 하루 쉬게 되잖아요. 그 내부적으로도 큰 이벤트를 하나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스케줄 많더라고요.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이번 주 금요일은 그 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선거 이후에 3월 10일에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그 다음날 3월 11일에는 중국의 양회가 폐막되는 이번 주 같은 경우 굵직한 이벤트들이 연달아 열리는 그런 한 주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선 국내 증시 측면으로 살펴보자면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당선자가 누가 됐던지는 상관없이 일종의 불확실성 해소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다음날 미국의 2월 그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연준의 3월 그 FOMC를 앞두고 발표되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금일 같은 경우 그 발표됐다시피 3월에 어떤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25bp 정도의 베이비 스텝 정도의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CPI가 시장의 예상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시장의 영향을 크게 줄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이슈가 점차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중국 양회 같은 경우 3월 11일에 폐막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양회 폐막 이후에 어떤 중국의 전반적인 그 경기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규모 부양책이 현재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 3월 11일 양회 폐막 후의 그 발표에 따라서 아시아 시장이 다시 한번 조금은 온기를 되찾을 수 있는 이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파월 연준 의장이 25bp라고 말을 뱉어놓고 지금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고, 이제 CPI 지표를 저희가 받게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뭐 전쟁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스탠스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물가 지표가 전망치 높더라고요. 7.9, 뭐 7.8 요 레벨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뭐 ECB라던가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책에 대한 포지션 변화가요? 전쟁 때문에? 물론 현재 그 예상치가 8% 가까이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그 CPI가 8%로 진입한다면 시장은 굉장히 조금 크게 그 쇼크를 볼 수 있는 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 CPI 지수가 8% 이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도 3월 연준에서 50bp 가까이 금리를 인상시키기에는 약간은 조금 부담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지금까지 국내 시장을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인 금리 인상 이벤트 같은 경우는 물론 3월 17일 실질적인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완화적인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사실 내부적인 이벤트도 오늘 소화하기가 이번 주 굉장히 벅차잖아요.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 외부 변수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번 주 의식하면서 가야 될 체크포인트 있다면 조금 남겨주세요. 우선 코스피 지수가 뭐 그렇게 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포인트지만, 최근에 저점 부근인 2630포인트를 추가적으로 하회할 것인지, 아니면 2630포인트 같은 경우 PBR 거의 1배 수준인데요. 물론 하락장에서 이런 PBR을 가능하기는 약간은 조금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PBR 1배라는 상징성을 봤을 때 2630포인트를 지지할 것인가 여부를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이 어떤 반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것인지 여부가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원달러 그 환율의 상승,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유럽 자금을 시작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굉장히 빠르게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기반보다는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됐을 때 어떤 지수의 안정이라든지 상승 탄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 여부를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는 저희가 어떻게 예측하거나 이거에 따른 판단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시장을 이제 누르고 있는 하나 남은 불확실성 요인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속해서 뉴스 플로우를 팔로우업 하시면서 시장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 예측 가능한 변수가 없네요. 네, 많은 변동성도 야기되는 이번 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전략은 어떻게 내주시겠어요? 우선 현재 같은 그 시장 분위기에서 원자재 관련된 금융 상품들이 고평가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유 관련된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재 그리고 식료품 관련된 그 금융 상품들이 굉장히 연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그 원자재와 그 원료 관련된 부분 그 금융 상품들은 고평가 구간에 접어들게 됐고 반면에 성장주라고 그 언급이 됐었던 IT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와 그 제약 바이오까지 이런 성장주 업종이 저평가 구간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어떤 가격 매력도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성과가 달성이 되고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성장주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이런 성장 섹터가 어떤 꺾였다라기보다는 현재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국내 시장 역시 이런 성장 섹터 쪽으로의 저가 매수 그리고 분할 매수가 이제는 그 접근하셔도 되는 무난한 가격대까지 하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포트 교체가 필요한 구간이 됐네요. 성장주 기억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절대 전략까지 확인해 보면서 저희 클로징 벨 마무리 짓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지금까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장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진짜 쉬운 진단 이어지니까 네, 종목 진단을 그쪽에서 또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